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네, 오늘부터 제가 조금 얘기를 진행을 좀 해가려고 합니다. 저희 정규 시즌이었던 이제 니들이 경마를 알아 시즌 1은 지난주 8회차로 총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회는 이제 더해진 이야기, 에필로그로 해서 저희가 뭐 못다한 이야기들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그랑프리에 대한 모든 것,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코너를 나눠서 좀 진행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격식 없이 정말 편하게 저희가 한번 술자리에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좀 그랑프리에 대해서 모든 걸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조기자 목소리 전혀 가식적이지 않아. 아, 그래요? 충분히 괜찮아, 충분히. 감사합니다. 술자리처럼 하면 장구영하고 여기 삐 처리 좀. 네, 이거. 꿈님하고 아니 근데 네, 오늘 스튜디오에 조각상이 한 분 앉아 계시네요. 네, 뭐 청취자인가요? 네, 청취자. 청취자 중에서 이제 해외 경마를 좀 많이 보시는 이제 가시곡이라는 조각상 한 분께서 저희 그 방송을 이제 좀 즐겨 들으셨다고 잠깐 나오셔서 보고 계시는데, 예, 뭐 가끔 이따가 목소리 출연 되나요? 잘생겼네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자, 저희 팟캐스트는 참관을 환영합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연락 주세요. 그보다 좀 이번에 팟빵에 또 후기가 올라온 거를 저희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2개 정도 또 늘 올려주시는 분들께서 항상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홀솔릭2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거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페이스북을 찾아갔더니 점 10개 찍어주셨어요. 저희가 시즌1 페이스북은 사실 네. 관리를 잘 안 했죠? 시즌2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페이스북 관리 머털군이 아주 담당을 해서 잘 해줄 겁니다. 목소리 종강했잖아 이제. 돈 더 줄 거야? 돈 더 줄 거야? 시즌 야. 2를 하면이죠, 하면.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갈 것 같아요. 그때 네네.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좋은 말씀, 맞는 말씀,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와닿는 찌릿찌릿한 건 별로 없을까요? 그래도 듣습니다. 재밌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마인들이 모두 같이 동감하고 공감하고 후련한 방송, 뭐 예를 들어서 마사요 야당 노릇 좀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뭐 경마팬에 대한 얘기라던가 속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좀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를 하면 시즌1을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경마의 주인이죠. 경마 팬에 대한 얘기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점 우리도 상당히 아쉽죠. 팬 여러분들. 어이 오빠들 왜 모른 척하고 있으세요? 아쉬워. 반성 모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감기 좀 낳고 보자고. 일단 감기 나으시고요. 순돌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왜요? 네, 지난주에 한번 폭주하셨다고.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시즌 2를 뭐 이제 저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즌 2가 돼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렇죠. 네. 꼭 해야 되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은 오늘은 뭐 특별히 저는 할 얘기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직장 잃은 사람 같아요. 진짜 경마팬 입장에서 모털님이 좀 저는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즌2 되면은 앞으로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올 생각 나니? 공부는 나름 하는데 그래, 알았어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네. 저희가 만약에 시즌2를 가게 된다면 아마 2번으로 뭐 방송 후기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방송이 한 해에 좀 담아내기에는
그 시간이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얘기가 가다가 끊긴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만약에 시즌 2를 가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한 회차는 이제 뭐 뉴스랑 그다음에 늘 해오던 것처럼 이제 경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는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혈통 전문가도 계시고요. 마필 분석에 능한 이 마타하리님, 게다가 이제 기수님들과 관리사 이 취재의 달인 순돌님, 그다음에 경마팬의 대변 머털조사 내 건 좀 약하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럼 있으시니까. 조기자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언더테이커? 아니요. 외모 담당인가? 자, 조기자를 찾아라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맞아. 지난주에 그 꽃미남 무기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내셨어요. 힌트 뭐야, 힌트? 뭐 그냥 되게 몹시 실망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저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심층적으로 한 회차는 그렇게 이제 경구조 분석 같은 것들도 이제 해놓고 나머지 한 회차는 지금처럼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주제를 잡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더 새롭게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도 스페셜 윈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이제, 과도한 성행경합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저희 이런 후기 너무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와.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오늘은 좀 틀없이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지난주 소식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 경마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그 조경호 기수가 갑작스러운 은퇴. 충격적인 은퇴를 했었죠. 일요일날 갑자기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참여광장에 네. 게시판에. 네. 그쵸.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음. 네. 참 고생. 분쇄 골절이었죠. 예. 저랑 똑같은 명령이 똑같더라고요. 왜 그래? 이 사람아, 너하고는 다르지. 저는 살이 많아서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쇄골골절 경험자로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아파요, 그거. 저 수술하고 나서 제가 무통 주사를 몇 번을 맞아봤는데, 그 전에 이렇게 부러지고 뭐 깨지고 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 무통 주사 맞으면서 이렇게 아팠던 거는 깨면서 이렇게 아팠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무통 주사도 맞는구나. 예. 근데 그 상태로 말을 탔다고? 조경호 기사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숱하게 소문도 많이 뿌리셨던 기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고 당대 이제 트로이카로다가 활동을 하셨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참 존경도 많이 하는 오빠 기수가 몇 명 안 남았어. 그런데 일단 조경호 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해맑아요.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 웃음 한 방이면 어떠한 의혹도 다 사라졌었던 그 해맑은 웃음을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정말 아쉽네요. 그 참여광장에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형아라는 제목으로 뭐 글도 남기셨던데 그거 뭐 좀 10년 만에 짠하더라고요. 글 남겼다고. 그거 보니까 좀. 근데 경호 기수가 몸도 아픈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경호 기수 은퇴를 결정한 데 중에는 그 심적인 그런 말 못하는 그런 아픔, 남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아픔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장에서 보면은 진짜 조경호 기수만큼 그렇게 많이 싫은 소리 많이 듣는 기수도 없었거든요. 그거 다들 아시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조경호 기수가 얼굴이 굉장히 밝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장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우리 경마 팬분들도 지금 본인의 생각하고 많이 틀리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좀 과격한 언어는 예시장 이런 데서 좀 자제를 이제는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영예기수도 3번 시도했다가 탈락하고 또 거기서 맞아요. 그것도 마음이 좀 아팠을 거고 다른 걸 그러니까 어떤 그렇지 뭐 소문도 많았고 뭐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일단 기승수 하나만큼은 조경호가 참 최고의 테크니션. 그랬던 친구인데 아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뭐 한참 어려. 근데 좀 아쉬워. 그래도 좀 더 복귀해서 좀 더 해서 한 1000승이라도 해주고 그냥 은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은 적어도 영예기수로라도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마 영예기수 안 떨어졌으면 조교사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조교사 어쩌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예기수 안 떨어졌으면 아마 은퇴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들이
이 신체적인 아픔을 더 넘어선 것 같아. 그래갖고 저는 은퇴를 결정한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기술술 면에서는 뭐 거의 최고급 아니었나요? 제가 듣기로도 뭐 말을 가장 안 부러지게 탈 수 있는 기수가 안 조경호 부러지게. 기수다. 네. 그거를 신모 조교사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난 그 조교사도 못 믿어.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형은 더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이 더 근데 저기 혹시 조 기자님 혹시 그거 뭐 취재 같은 거 하실 때 그 여쭤봤나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기수들 같은 경우는 은퇴 시기 하는 게 없나요, 공식적으로? 아니 얼핏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말일쯤인가 뭐 아니 나 어디서 봤지? 게시판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조경호 기수 같은 경우 그 또 공개적으로는 응원을 안 하더라도 또 가슴적으로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조경호 기수 은퇴 안 하냐, 저 은퇴식 없냐 그 여쭤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그 정도면은 그 800승인데 뭐 그 정도 했으면 은퇴식을 해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거는 이제 마세 전화해서 알아보면 그러면 제일 빠르지. 네, 아니 근데 일단은 마세가 아니라도 기수협회 협회 측에서도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이뤄진 은퇴였기 때문에 좀 경황이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접선을 하면서 조경호 기수랑도 취재를 좀 해보려고 접선 중인데 뭔가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잡히면은 바로 리경 아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으로도요. 어쨌든 마사회든 기수협회든 뭐 경주마도 스타고 우리 기수도 스타인데 그 경마의 그 스타들을 이렇게 좀 쓸쓸하게 보내는 거는 지금 경마에 대한 그 저기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은퇴식 같은 거는 진지하게들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쓸쓸한 소식 나온 김에 지난주에 좀 쓸쓸한 소식이 몇 개 더 있었어요. 2마리의 경주마가 경주 중에 골절이 되면서 네, 저기 폐사 처리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무 추워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제가 여기다 다 베팅을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 억울할 수 있죠. 네. 어떤 2마리였는지 좀 네. 베스트 캡틴이라는 말을 하고 옥선이라는 말을 하고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배였죠. 대통령배에서 멋지게 2위를 하면서 서울의 대안 부경을 이겨낼 수 있는 서울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59.5라는 높은 부담 중량 때문이었는지 혹은 이제 컨디션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전을 하면서 무리가 왔었는지 머털이 말맞다나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근육이 얼어붙어서인지 다리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안락사 처리가 됐고요. 옥성 같은 경우는 끝까지 경주를 뛰었죠. 뛰고 난 이후에 이제 안락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 참여광장에서 말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얘기 좀 전해줘봐요. 예, 조 기자님이 의혹에 대해서 한번. 아니 의혹이라고 그날 이제 그 진료 기록상의 골절 기록이 7일날 경주를 뛰고 분명히 골절을 해서 안락사 처리가 됐는데 그 진료 기록상에 6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골절이 되었는데도 지금 경주를 내보낸 거냐라는 이런 맞아요. 예, 논란이 참여광장에서도 이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고 해가지고 뭐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뭐 고소하시겠다고 막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했었는데 알아본 결과 취재를 해본 결과 단순 입력 오류였고 굉장히 그 입력 오류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밝혔었어요. 근데 무슨 수정을 3번에 걸쳐서 하면서도 그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올라온 게 굉장히 수요일 오후 늦게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고 단지 베스트 캡틴이라는 명말을 잃은 그 슬픔도 정말 클 텐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거 날짜 입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 돈 주면 내가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입력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회사 데이터 입력할 때 가끔 오류내가지고 사실 진짜 오타도 무지하게 많아. 오타도. 아니 근데 그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 지금 내가 국산마 중에 강자로 이제 올라섰잖아. 대통배설을 보여줬잖아. 그게 무리하게 4주 만에 꼭 써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좀 더 아끼고 겨울에 좀 쉬게 해주고 내년에
그 뛰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너무 막 오빠 그 대통령비 우승한 경부대로는 그랑프리 나온다. 그랑프리보다 베스트캡틴 1등 먼저 나왔잖아. 네. 수준의 문제다. 아유.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아닌데 이게 부경말들하고 서울말 다른 게 부경말들은 항상 그 빡센 경주를 하다 보니까 몸 그런 걸 치러도 몸이 버텨. 근데 우리는 서울 경주만은 한번 무리하니까 맛이 가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베스트캡틴 뭐 같은 경우 좀 더 쉬게 해줬으면은 한 1, 2년 더 이렇게 텀을 갖고 경주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 근데 또 그거는- 헤드킥 경주 아니었어 그거? 헤디캡이었죠. 그러니까 그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거는 그 마방에서 설마 그렇게 무리해서 무리스럽는데 경주에 출전을 시켰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때 딱 그 경주 시작했을 때 백스트리치에서 입구기수 뒤돌아보면서 할 때 뒤로 싹 빠질 때 이거 뭔가 문제 생겼다 이제 그 생각은 딱 들었는데 그게 골절로까지 갔던지 그건 몰랐지만 뭐 굳이 그렇게 무리를 했다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뭐 4주 만에 출전하는 경주마들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주마들 또 뭐 4주 만에 출전 다 무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좀 더 저 출전율 좀 그렇게 좀 보낸 배려를 해줬으면 안타까움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지. 얘기지. 그러니까 보낸 안타까움은 요새 미안한데. 돌이 무지하게 저 마사위 편 많이 드네. 아니 왜 이게 마사이 편이에요. 관계자 편 무지하게 들어 관계자 편. 아니지 편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자 편이야. 그 뭐 좀 관계자 편 넣는 거잖아 그것도. 에이. 아니 근데 일단은 그 뭐 알고 보니까 알 수 있는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예시장에서 상태가 약간의 미세하게 차이가 있긴 있었고 그걸 정말 몰랐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팬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 뭐더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시장 영상을 제가 여기 마플 전문가님께 한번 안 분석을 돼. 의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였을 예. 뿐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알고 저도, 그랬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은 들어오기 전에 수의사들이 밑에서 그 검사들을 다 해요. 맞아요. 출전 전에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고 마체 검사 몇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뭔가 큰 이상이 있었으면 진작에 걸러졌을 텐데 경주 중 무리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 좀 맞다고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하마다에 나왔던 그 10조 관련 네. 조교사님이랑 뭐 관리사님. 관리사님들 얼굴을 봤어요. 아휴 그쵸. 얼마 만에 나온 또 큰 거물인데 이게 맞아. 또 그렇게 되니까 그 비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그렇다는 거 관계자들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쓸쓸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본격적으로 좀 밝은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저 이제 마지막 축제잖아요. 와. 쌍풀이다. 1억 2천이다 1억 2천. 네, 한 번 더, 이거, 우리 진짜, 1억 2천 여러분 꼭 노리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타갈 거지만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사랑과 꿈님이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요. 탑7에 대해서. 맞아. 그 어떤 근거인지 좀 알 수 나는 있을까요? 저 뭐 아니면 도야. 여기서 인기 1위 할 거는 벌마의 꿈이잖아. 그렇죠. 네. 나는 없어 탑7이니까. 빼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혼자 먹겠다. 혼자 경쟁자 한 명. 독식이야 그냥 독식. 지금 뭐 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다 했지. 저는 아직 안 내일, 했어요. 안 하셨고, 내일 하시고. 물론 순돌림 하셨어요? 아니요 내일 해야죠. 내일 하시고. 왜 내일 하세요? 경주 시작 10분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음. 예시장 그러다가 상태 갑자기 충분히 보고 컴퓨터가 하세요. 오류가 생기거나 이래서 안 될 수도 있어. 10분 전까지 가능한, 네. 충분히 예시장 상태 다 보시고. 이번에는 굳이 7마리 하시면 돼요. 다 안 맞춰도 되죠. 7마리 내가 맞춰야 될걸요? 내가 맞출 거니까. 그러니까 못 맞추면 이제 저기 육상승 육상승식. 그쵸.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네. 가상승식까지 3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다 나눠가는 거예요? 3까지 안 갈걸요? 4 정도까지 나가나? 못해도 아니, 4까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뭐 러시포스, 장미언덕 이런 애들 들어오면 그냥 이건 3, 4시간 맞춰도 될걸? 뭐 저 벌마의 꿈, 뭐 언더버진에 전부 다 막 7위권 밖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3, 4승 맞춰도 돼. 가능성은 그렇겠다. 굉장히 다들 러시포스 지금. 상태 진짜 좋은데? 말 함부로 말이 심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탑7 한번 여러분 그게 원래 제목이 뭐였죠? 명칭이 진짜 분석왕. 네, 이게 탑7 저희가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분석왕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고 1억 2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끝부분에 얘기를 할 건데 분석을 할 텐데 좀 도움을 받으셔서 혹여나 저희께 도움이 돼서
탑7 이게 되신 분들이라면 한번 후기 한번 남겨주시고 네 뭐 선물을 좀 보내고 다음은 술 한잔 사주셔도 감사한데 아무튼 네 그 전에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또 그랑프리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 그랑프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 마사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 8개국의 위성 생중계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예, 수출 계약은 프랑스와 했지만 이 EU에서 경마 교류 정책 때문에 이 8개국 뭐 벨기에 뭐 독일 이런 쪽으로 다 송출이 된다고 하네요. 유럽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그랑프리가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볼까? 어떻게 볼까요? 배팅을 할 수 없지 않아요? 배팅도 할 수 있는 아니, 거죠. 할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 중계경 모든 중계경 준 다 배팅. 아니 나는 저 외국에만 수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 방송사 공중파 아니더라도 저 케이블이라도 좀 그랑프리는 중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왜 외국 수출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줘? 정작 해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못 보는 그랑프리. 프랑스 사람이 먼저 보는 이런 슬픈 현실. 그것도 집에서 그랑프리 보려면은 꼭 과천에 와야 되잖아. 아니 지점은 한 경주 보러 가려도 막 요새 2만 원 3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지정 자석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한 경주 보려고 2, 3만 원씩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 이거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로 가세요. 야 멀리 거기까지 안 가도 거기서 돼. 예상가 한번 싱가포르만 가도 돼. 하긴 맞다. 싱가폴만 가도 돼요. 싱가폴 중계경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옆 동네처럼 얘기하셨어. 자주 나가시나 봐요, 해외. 프랑스보다는 가깝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진짜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그랑프리 아리마게난 같은 경우 12월 28일 하는데 그 경마 대회 저 광고를 공중파에서 해요. 부럽다. 공중파에서 한다. 그리고 근데 경마장 가는 지하철 안이 그렇죠. 다 그 네. 관련된 아리마게는 팜플렛으로 네. 다 갖고 가득 차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 경마를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꺼리게 되고 이제 뭔가 그런 것 때문에들 안 하게 되는데 일본은 뭐 테레비 뭐 전철역 뭐 인터넷 어디서든 다 그 경주도 생중계 아리마기넨하고 천왕산 같은 경우는 NHK 월드에서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송출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아니 도박은 광고하면 안 돼? 로또 광고할 때는 언제고 토토 여태까지 광고하고 있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의 인식이 그만큼 이렇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사회사 같은 경우도 아니 진짜 왜 세계 우리 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기 송출하는 거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볼 수 있게 맞아. 텔레비에 나갈 수 있게 그거 자랑하는지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생중계를 해주든가. 그러든가. 맞아. 와. 마사회 홈페이지에서라도 생중계 해주든가. 사랑과 꿈을 마사회로. 일본 지방경마는 그것도 저 생중계 해주잖아. 그냥 전 경주 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해외 경마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 경마는 못 봐. 실시간으로 못 봐. 이게 무슨 웃기는 이게 사설 경마로 아니, 뭐 그러니까 유출이 그것도, 된다 뭐 이거 그것 그게잖아요, 때문에 지금 구대기 그것 무서워서 때문에. 잘못 담그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얘기지. 그거 아니더라도 사설 경마 잘 진행 잘 돼. 하고 있잖아. 아니 그리고 사설 웃긴 경마를 게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때려잡을 사설 생각을 해야지. 경마에서는 우리 토요일 일요일 서울 것도 하지만 서울 구경 것도 하지만 일본 경마 월화수목금도 계속해요. 맞아. 어느 소리야 이게. 맞아. 웬일이니? 일본 지방경마도 배팅하고 계속, 웃는 거 예, 같더라고. 신고하면 안 전경주 돼? 다예요. 신고하면 안 돼요? 보상금 안 돼요? 알아야지 신고를 하지. 신고를 해보세요. 해봐도 저도 몇 번 신고해봤는데 이미 아는 사이트라 아유, 그러죠. 예, 택도 없습니다. 이미 아는 사이트면 차 네, 저도 때려잡아야지.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항상 뭐 신고하면 신고하래. 그럼 신고하면은 이미 아는 사이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미 아는 사이트면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못 잡아? 안 잡는 것 같아, 안 잡는 내가 볼 때는 안 잡는 거야 이거. 이 정도 되면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팬들이 저기 하면 좀 뭔가 좀 노력들을 좀 하세요. 슬슬 이제 도리가 폭주. 오늘은 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폭주해주세요. 포상금이 근데 얼마지? 이게 마사회 그 사행산업관리위원회의 문제라고 또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또 너 이거를 때려잡을 놈을 안 때려잡고.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라는 거죠. 사가미를 없애야 돼, 사가미를. 그냥 아, 올려놓은 우리 거구나. 그랑프리 얘기하다가 아, 네. 너무 멀리 왔어. 흥분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뭐 얘기도 아까 나왔으니까 그랑프리 우리나라 그랑프리 그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외는 그랑프리격 대회가 뭐가 있나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까 얘기 나왔던 일본의 아리마기넨이
일본의 이제 그랑프리격 경주가 되겠죠. 그랑프리 격이 아니라 그랑프리. 그랑프리랑 그랑프리 똑같아요. 똑같은. 네, 방식이 그것도 우리랑 인기 투표로 똑같고, 출전만 예. 가지고. 일본의 아리만 기넨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리더스컵이 네, 똑같진 않고 거기는 유사한 개념으로. 네, 조각상이 얘기했어요 방금 전 세계 오픈이지라고. 네. 아 브리더스컵은 전 세계 오픈.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또 최강마를 뽑는 그런 개념이니까 브리더스컵이 뭐 시기는 좀 차이가 있어도 뭐 그랑프리라고 볼 수 있지. 왜 이렇게 빨리 해요? 근데 브리더스컵은 미국은 빠르지는 않지만 12월이면 아니 근데 그게 딱 날씨가 좋지 않을까? 12월 막 이게 말에 하면 춥잖아. 아무래도 추워서 말들이 추위에 강하다고 해도 너무 영하 막 한 10m씩 내려가고 그러면 그 말들도 추위를 느끼고 또 추우면 근육이 경직이 된단 말이야. 부상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아니 외국의 저 유명한 경주마들 보면은 딱 11월까지 뛰고 12월, 1월 휴양 들어가죠. 출 때는 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날씨 하나 좋을 때 하는 거지. 근데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그 생산 환류 때문에도 분명히 생산하려면 어차피 뭐 저 아니지 근데 1월, 2월까지만 은퇴하면 되는데. 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개선문상 같은 경우도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부분도 생산의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 그래 좀 그런 빨리 것도 하는 있고 부분도 있을 날씨도 거라고 문제가 생각해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고. 생산과 또 12월부터 3월달까지 12월부터 3월달까지 경마를 시행 안 한다고. 경마를 시행 시행하지 안 않는다. 유럽은 저 유럽의 근데 경우. 궁금한 조박사님의 게 말씀이었습니다. 두바이 경마는 날씨 때문인지 거긴 여름엔 안 더우니까, 하잖아요. 네, 더우니까. 3월쯤에 더우니까 끝나죠. 거기는 네. 시즌이니까 거기는. 네. 유럽의 경주마들이 두바이로.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마이크 하나 아니, 드리고 아니, 지금 아니 왜냐면 이제 가시고기님께서 요즘 워낙 출연료가 해외 안 칠 수가 없네 지금. 네 해외 경마에 박식하시다 보니까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그 브리더스컵 얘기를 좀 하고 갈까요? 나온 김에 브리더스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경마 올림픽이지. 경마 올림픽이지라고 나왔어요. 경마 올림픽 맞죠? 네. 나이별, 성별, 음. 주로별, 그렇죠. 올해는 이제 3세마들이 우르르 인기를 모았고 3세마들이 이제 준우승 가져갔었던 그런 대회가 이제 브리더스컵이 되겠는데 꽁오빠 뭐 할 얘기 없어요? 브리더스컵? 딱히 뭐.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뤄본 적이 왜 그래? 그렇죠. 있습니다. 브리더스컵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객은 좀 늘었다고 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입장객은 좀 더 늘었다고 하고 또 이제 브리더스컵 클래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데미죠. 예. 그렇죠. 데미를 장식했는데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뭐 캘리포니아 크롬이라던가 뭐 이런 셰어드 바이에른, 블리프, 바이에른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인기를 모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이에른이 우승을 차지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브리더스컵이 미국에서 좀 갖는 의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상금 큰 최고 경주? 그리고 상금 최고 거기서 그리고 더비가 사실은 그 의미가 그거잖아. 좋은 종말을 조기에 발굴하는 게 발굴한다.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더비 우승마보다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우승한 말들이 더 종마로 성공한 경우가 훨씬 많아. 그건 왜 그러죠? 장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더비 때는 능력이 전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브리더스컵까지는 확실하게 얘 능력을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종마 나가니까 그래서 더 그러나 저 훨씬 더 많은 그 수의 경주마들이 저 브리더스컵에서 우승한 말들이 시스만 성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말이 3세만 뛰고 안 뛰는 거 아닌데 4세, 5세까지 경주마로서의 능력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것이 종마로 나갔을 때 성공률이 높은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데 더비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미국의 연도 대표만은 어떻게 보면 브리더스컵 결과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많이 받지. 지금까지 한 거의 30% 정도가 브리더스컵 우승마들이 아까 연도대표가 된 됐죠. 경우가 많지. 네. 근데 이번에 안 되는데. 아니 세계적이더라고. 이번에 연도대표만은 물론 캘리포니아 강화전 바이에른이 경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터프에 있는 그 터프 우승마 있잖아 이번에 터프 메인 우승마. 시퀀스. 그래 걔가 지원 4승인가 했기 때문에 걔도 만만치가 않아 연도대표만에서는. 그렇겠구나. 그 포를 받다가 맞대기를 캘리포니아 크롬도 지원 4승이고 메인 시킨스도 지원 4승이던데 압도적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걔도 만만치가 않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쉽지는 않은데
캘리포니아 크롬이 좀 우세하긴 할 것 같은데. 나는 크롬 응원. 캘리포니아 크롬 응원. 크롬이 지금 연도 대표로 브리더스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그 뽑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현재 봤었을 때는 일단 연도 대표만은 캘리포니아 크롬으로 여기서는 이경 아래서는 의견이 좀 저는 응원. 그리고 또 아직은? 브리더스컵 클래식 같은 경우는 워낙 상금이 많기 때문에 그거 우승하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부마들의 그 리딩사이어 순위를 확 올리기 때문에 맞아. 거기 그것도 무시 못해. 이게 부마의 몸값, 그러니까 교배료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 브리더스 클래식 우승 하나로다가 300만 불이 더 더해지면은 그건 뭐 장난 아니라고. 교배 시장까지 영향을 그치. 주는. 이번에 부럽다. 같은 경우에는 태핏이 제일 수혜자였던 거죠. 아니지, 이번 같은 경우는 바이엔이 우승했는데 바이엔의 부마가 교배료가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기억나면 페이스북으로 올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럼 일본의 아리마기넨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 경마 전문 순돌님께서 이제 좀 약간 일본에서 어떤 위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아리마기넨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일본 경마 한 해를 장식하는 마지막 그 최고의 경주마를 뽑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야, 나 그게 궁금한데요. 아리마기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기 투표를 해요. 인기 있는 말하고 실제 능력말하고의 차이가 나는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기 투표 그대로 했으면 부경말도 쭈르륵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리마기네는 그거보다는 훨씬 오픈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닌가요? 거기는 무조건 다 그냥 1위부터 100위까지 쫙 해갖고서는 이번에 아마 유효 투표 수가 51만 표인가 그럴 거예요. 유효 야. 투표 수가. 우리나라 그 표가 좀 우리 650표 나온 것 같고 많다고 막 난리쳤는데. 거기 1위부터 100위까지 쭉 해갖고 네. 뭐 거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저기가 없으니까 중앙경마든 저기 다 소속 경주마 중에서는 주르륵 다 그냥 투표해갖고서는 1위부터 저기 18위까지 쫙 그냥 잘라갖고 못 나오면은 이제 그 하위 순위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진정한 이제 팬들이 원하는 보고 싶은 경주마들 다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예. 참 좋은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 예전에 뭐 동반의 강자나 스마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말인데도 그 인기 투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나와버리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워낙 투표자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그렇지, 건 10,000명도 안 되는데 네. 뭐 제대로. 근데 51만 명 정도면 정말 공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뭐 저기 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저기 해서 그 뭐 로드 카나로와 이런 그 경주마들 같은 경우 이제 스프린터거든. 네. 이런 친구들 뭐 외국 나가서는 좋은 성적 거두더라도 좋은 또 저기 투표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또 이렇게 고사를 해요. 팬들이 뽑아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경주마는 거리 적성이 스프린터라서. 거리 적성이 안 맞아서 안 나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차순위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그것도 팬들이 또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주가 시작되죠. 그렇죠. 아리마기네 같은 경우 우리가 근데 지금 가까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일본이니까 좀 저는 이제 해외 경마는 아직까지 제가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아리마기네이 일본 국민들한테는 좀 어때 인기가 많아요? 많죠. 관중이 1990년도 그때 오그리캡 그 은퇴 경주였는데 하고 그렇게. 그때 그 이제 오그리캡 같은 그때 저기 뭐야 동경 경마장 그때는 동경 경마장이었으니까 그때 그 18만 명 관중이 경마장 보러 온 사람들이 18만 명 정도라고 했고 작년에도 12만 명인가 13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경주 3개를 꼽자면 더비하고 제페컵하고 아리마기네 아닐까? 근데 제팬컵은 조금씩 이제 인기가 떨어져가고 이제 또 떨어져가고 있고 천하상이 더 인기가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더비하고 아리마기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더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오. 예시장 같은 데 갔는데 줄이 거의 5줄 이상 서서 예시장 말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깔려 죽을 뻔했어요. 14만 8천 명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동경 경마장에. 14만 8천 예, 명. 그 정도 이제 아리마기넨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추운 날씨에 오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대단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우리 대통령배 입장수는 23,000? 25,000입니다. 최근에 또 날씨 추워져서 지난번에 갔더니만 썰렁하더라고요. 자리가 너무 남는 거예요.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씁쓸하죠.
그게 왜 대단한 거냐면 걔네들은 테레비로 다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케이블 TV 그리고 맞아. 공중파. 인터넷도 볼 수 그러니까 있고. 우리 생중계도. 축구 배구 하듯이 다 중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정도의 관중이 그 한 경주를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대회 위상이 혹시 상금은 얼마 정도 돼요? 거기 지금 상금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 한 총상금이 2억 5천만 엔인가? 2억 5천만 엔. 3억 아니야, 그건 넘는데 4억 엔? 4억 엔. 아니야 4억엔이라고 조각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억. 그러면 우리나라 그랑프리가 지금 6억인가요? 8배 정도. 5억일걸요? 6억이야, 6억. 일본 상금은 엄청 세. 아까 브리더스컵은 얼마라고 했죠? 500만 불. 500만 불. 500만 불. 그거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네. 그 상금은 뭐 뭐 경주 워낙 이제 그 격이 차이가 난다고 치고 어떤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랑 일본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경주마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도 그 경마가 태동됐을 때 처음 우리랑 비슷한 그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경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도박처럼 인식을 하다가 이제 그 경주마들을 이제 깨진 스포츠로 바뀌었던 게 이제 하이세이코라는 경주마가 있어요. 이제 그 경주마가 엄마들이 이제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데리고 경마장 간 거야. 하이세이코를 보러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왜요? 그 말이 뭐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왜? 그 지방 경마 오구리캡도 마찬가지인데 걔네들이 지방 경마 출신이에요. 지방 경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데렐라 뭐 스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인데 이게 역경을 딛고 이런 것처럼 약간 올해의 캘리포니아 크롬 같은 그런 느낌. 엄마들이 그런 모습에 반해갖고 전철 타고서는 딸내미 아들내미 데리고 경마장 가서 거기서 이제 아저씨들한테 욕하는 이제 기수들한테 욕하고 그러면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뭐 하시는 거냐 막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일본 경마 그 처음에 경마붐 1차 경마붐이고 2차 경마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구리캡이에요. 오구리캡인데 그 애들들이 그 엄마 손 잡고선 왔던 애들들이 성인이 됐을 때가 딱 오구리캡이 떠졌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대를 건너서 연결이 그 되네요. 애들이 또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20살 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또 자식들 데리고 머리에 무등 태우고 얼굴 어깨에 무등 태우고 이러면서 경마장을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주마가 이게 딱 그 경마의 중심이라는 걸 딱 하는 게 일본을 보면 알아요. 일본을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무너진다. 근데 우리는 맨날 도박 배팅 뭐 얘기하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결국 이 모양 이꼴 난 거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 이꼴 난 거라고. 기승전 폭주. 되게 웃긴 얘기 해볼게요. 저 도리가 오늘 얘기 안 한다더니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 경마니까요. 웃긴 얘기 해주신다는데 30분 만에 끝낸다더니 말은 지금 웃긴 얘기가 아니고 안 웃기면 죽어. 90년대 오구리캡 우승할 때 그 은퇴 경주였는데 그때 다케유타카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그 우승할 때 그 동영상과 그때의 기록 이런 거 모든 게 일본은 거의 우리가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뭐 글 그리고 뭐 다 있는데 우리나라 90년도 그 그랑프리 우승마에 대한 기록 어디서 보신 거 있으세요? 없죠. 없을걸요. 네. 그게 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안 웃기잖아. 웃기진 않네요. 어쨌든 자료가 중요하다 그만큼. 표지판 죽는 걸로 하고. 네, 그랑프리 분석 좀 하자 우리 이제. 네. 일단은 이거 외에도 뭐 해외에는 뭐 이제 그런 그랑프리 격이 뭐 프랑스의 개선문상들이 있고 저 조각사님 혹시 뭐 남미나 이런 쪽에도 그랑프리 격 경주가 있나요? 대회나 이런. 남미는 이번 주에 남미 대회 이름이 뭐예요? 남미는? 아니야, 남미는 그러니까 남반구 쪽은 다르지 좀. 남반구 쪽으로 얘기하죠. 남반구는 계절적으로 시즌이 자체가 7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한 4월, 5월 그때 열리는 경주들이 진짜 그랑프리형 경주지. 지금 그랑프리라는 타이틀 붙은 경주는 많아. 멜빈컵은 남반구인데 왜? 멜버크 그랑프리 경주 아니야. 아닌데 큰 경주들이 보통 하반기에 있고 또 상반기에 되면 그것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지. 볼 수 있다. 혹시 링크를
리경알 나중에 페북에 리경알 좀 페북에 남겨주세요. 남기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남미서부터 뭐 예,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랑프리격 대회로 이런 개선문상이나 브리더스컵 또 이제 아리마 기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와는 좀 문화가 좀 많이 굉장히 좀 발전되어 있고 좀 흥행도 하는데 우리 것도 이제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우리나라 그랑프리를 열심히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구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3두가 나와 있는 가운데 이제 부경에서 7두, 서울에서 6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좀 전개를 마타리님께서 좀 이렇게 읊어주시면은 뭐 사실 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번 편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마의 꿈이 게이트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벌마의 꿈이 직전 경주 2200m에서 선행 1순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에도 한번 선행 1순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 벌마의 꿈 입장에서 양날의 칼이죠. 예, 지난해 그랑프리에서도 선행 아찔한 1순에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얼마나 버텨내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뒤를 붙어서 갈 수 있는 말들이 이제 5번 메이저킹이라든가 뭐 6번 삼성제왕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주 이렇게 바닥 추입을 해서는 결정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들기 때문에 선의권에 붙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언비터블, 고스트 위스퍼 등이 이제 선두권에 가세를 할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13번 장비 언덕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선두권 어딘가. 매직 댄서도 앞에 좀 매직 댄서도 어딘가 근데 있을 언비터블이 텐데 선두권에 있을까? 있을걸요? 그래? 인코스 선두권 한 5, 6위권에 이렇게 딱 붙어서 갈걸요? 그럼 언비터블이 이번에는 좀 작전을 그렇게 나가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야만 해요. 아니면 너무 늦어요. 맞아. 언비터블은. 그리고 이제 추입권 말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붙어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선입권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될 것 같아서 빠른 흐름? 과연 의외의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빠른 흐름이면은 앞선이 무너지지 않을 앞선이. 수도 있죠. 오빠는 벌마에 끄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네. 작년에도 무너졌었죠. 벌마의 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전개 관련해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김영관 조교사가 지금 3연승 도전하잖아요. 근데 항상 작년, 재작년 그랑프리에서 네, 그랑프리. 2마리씩 출전을 했는데 어떤 게 진검이냐? 일단 한 마리씩은 꼭 선행 아니면 선입을 나가서 비비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양식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19조에서 나온 네. 2마리의 말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앞선을 나가는 네, 이런 네. 것들을 죽이기 위한 용이 아니냐라고 지금 여쭤보시는 네. 건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그건 저는 죽여야 될까?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저기 김영환 조교사가 비열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아니 그 성적 잘 나오고 그래서 2마리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반칙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반칙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작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를 쓰는 건데 보면 매직 댄서가 분명히 그런 벌마의 꿈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각질상 그렇게 가겠죠. 가겠는데 아유 견제 못해요 매직.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렇게 작전을 써야 된다 그러면 벌마의 꿈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노바디 캐치미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매직 댄서가 견제를 하고 2마리 중에서 그렇지 후반 쪽에서 이제 노바디 캐치미가 이제 올라오는 그림을 이제 충분히 이건 예견되는 그림이고 그것 때문에 벌마의 꿈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벌마의 꿈이 못 이겨내면 그건 지 운인 거고 복인 거고. 마찬가지로 저 울줄리 마방에서도 2마리 나오는데 그래요? 고스트 위스퍼가 초반에 앞선에서 그렇지. 조금 그 벌말꿈 견제해주고 천지를 펴다가 승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지. 내가 보기에는 벌마의 꿈 선행 나가고 매직 댄서하고 고스트 위스퍼하고 둘이 싸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백광열 네. 어제 백광열 조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기는 벌마의 꿈의 능력을 아직까지 잘 가늠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벌마의 꿈에게 붙는 순간 그 경주마들도 자기들도 우승이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짓 하겠느냐. 자기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편하게 보내주면은 멋있다. 그거로 더 쉽게 벌말꿈 우승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만이 아는 거지. 이제 그날 이제 내 모레 이제 신만이 아는 거고 벌마의 꿈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견제가 들어오는 거를 뭐 견제하는 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뭐 못 이기는 거니까 이겨내는 방법을 뭐 능력상 보여주는 거 외에는 답은 없죠. 어차피 선행 나가서 버티는 거니까. 예. 그 비비다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견제를 하다가 죽는 걸 아는데 그걸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나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게 매직 댄서 같은 경우에 제가 응원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과연 이제 후지 기수나 정말 좀 중요한 기회일 텐데 이렇게
앞선에 막 갖다 붙이려는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투표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냥 선입 내가 정도를 노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그랑프리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 얘기 하나 해줄게. 그 예전에 신세대라는 경주마가 있었고 그 라이벌 중에 클래식 리조트라는 경주마가 있었거든. 네. 근데 어떤 유형이냐면 신세대는 도주 스타일이잖아. 앞에 쭉 나간단 말이야. 네. 클래식 리조트는 선입형이야.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 곡선을 돌 때 쫙 외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응. 신세대를 막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 근데 항상 못 넘어서고 어쨌든 둘이 막 비비다가 둘 다 죽거나 아니면 신세대가 살아남고 클래식은 죽었어. 근데 예전에는 예시장에서 기수도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네. 아, 임대규 기수한테 그때 그 클래식 리조트 기승기사 임대규 기수인데 임대규 교수. 아나운서가 이번에 작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임대규가 했던 얘기가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전으로 갈 겁니다. 오 멋있다. 마지막 곡선에서 결국 저 신세대를 편안하게 보내주고 자기가 넘지 않으면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러니까 신세대를 이기려면 마지막 곡선에서 신세대를 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가 했냐면 백광열이가 뭐 벌마의 꿈 따라오면 그 말도 죽는다고? 야 근데 쉽게 보내주면 벌마의 꿈 못 이겨. 벌마의 꿈이 이기려면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야지. 야, 니들이 나 붙으면 니들은 못 이겨. 그러면서 그러면 뒤따라가면 그건 2등 3등밖에 못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걸 뭐 그러니까 백광열이가 사실 그 말 한자 자체가 건방진 거지 이거는. 아니 그건 그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야 내가 막 봐봐. 수장의 이게 말을 무슨 얘기냐면 백광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야 니들 그렇게 하면 니들 승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곱게 따라와 그거지. 오빠 건방진 게 아니고요. 선전포고지. 아, 우리 그래? 말은 분명히 해야지. 선전포고나 건방진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게 건방지게 되면 앞으로 저기 뭐야 그 조교사들이나 기수들이 어디 뭐 인터뷰 한다고 하겠어요. 아유, 얘기해봐요. 그거는 또 아니지. 오빠 폭주 자제. 그 선행마가 이게 그 벌마의 꿈이 만약에 나가서 선행을 나가서 우승을 한다 이거에 대한 좀 데이터를 좀 궁금한데 2016년도기도 하고 그동안 기록상으로 봤었을 때 이 선행마가 우승을 한 경우가 좀 많나요? 2번이요. 2번 있나요? 대개는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러니까 우승을? 이게 2,300m 기준으로 그지 우리가 올해까지 32회인가 그런데 네. 올해가 33회니까 33째. 33회째고 32회를 했는데 2,400m로 치러진 경주가 15번이에요. 15번인데 그 중에서 선행으로 우승하는 경우는 딱 2번이고 그다음에 선입이 몇 번이냐? 조사해 오신 거 데이터 찾고 계신. 선행으로 우승한 말 가속도 한 마리뿐 아니에요? 신세대나 가속도는 2,000m일 때야. 그러니까 신세대나 대견 아닐까? 저기 한 게 뭐냐면 그 신세대하고 선행으로 한 게 대견하고 옛날 그러니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견, 신세대 아니야 신세대? 아니야 대견하고 섭서디에. 섭서디라고 네. 하네요. 아니야 잠깐만. 없어디 아닌데. 저기다. 신세대 맞아요. 그렇지. 신세대하고 아니, 예. 쟤네 둘은 음. 그 유형 신세대 자체가 워낙 초반에 선행 빠르니까. 도주 이런 스타일인데 섭서디는 뭐 선입 정도잖아 선입. 선입이죠. 그러니까 저기야 그렇고 나머지 추입으로 우승한 건 딱 한 번이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12번이 다 선입 선기예요. 근데 재미나게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우승 후보로 인기마로 꼽히는 말이 이제 선행을 나설 걸로 예상이 되는 벌마의 꿈과 추입에서 또 강점을 보이는 원더볼트 등이 좀 인기마로 보이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 그랑프리 항상 보면요. 선행마가 항상 인기 많아요. 당대불패가 그랬고요. 터프인이 그랬고요. 미스터 파크가 그랬고요. 물론 그 말들 중에 이제 미스터 파크하고 터프인은 정작 이제 추입으로 선입형 추입으로다가 작지를 변경을 해서 그랑프리 우승을 거머쥔 바 있고 미스터 파크도 선두권에는 있었는데 선행은 아니었거든요. 선행 그러니까 나가면서 졌잖아. 네, 선행을 나가면서 이제 졌었던 케이스가 이제 미스터 파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2, 3선에 있었던 말들이 우승, 준우승을 차지할 확률들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벌마의 꿈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때 매해 그랑프리의 인기도를 봤을 때는 선행 나설 말이 인기가 있다니까. 그럼 그렇죠. 부러질 거 알면서 다 인기가 있다니까. 근데 그 선행을 나설 줄 알았던 그 말이 실제로는 그 막상 최종 기록 딱 보면은 1왜 써 있잖아요. 코너별로 네. 순위 1, 2, 2, 2, 3, 3, 3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전개를 하게 돼요. 1, 3, 3, 3, 2, 2, 1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압박과 경합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말, 선입형, 뒷심이 갖춰져 있는 말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4코너 돌아올 때 그 저기
6번째 이내 앞쪽에서부터 6번째 이내에 있던 말들이 우승한 경우가 14번이에요. 맞아요. 네, 무조건 그 안에 네. 있어야 돼. 어쨌든 선행이든 선입이든 그 하여튼 그 쇼입이죠. 네, 5위 안에는 4코너 딱 들어와서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순위가 그 최소한 5, 6위권에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저기고 딱 한 번이 그 훌라밍고가 추입으로 우승할 때 그때가 이제 맨 뒤에 있다가 11번째 있다가 이제 올라온 경우 딱 한 번이거든. 맞아. 네. 그러니까 요 전개를 얼만큼 잘 추임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가가 정말 네. 중요하고 그럼 기수 역량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그러니까 것 터프인 같은 같아요. 경우도 우승할 때 그때 사람들이 터프인 그때 당시에는 추입으로 각실 변경해갖고 추임마가 우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경주 저기 터프인이 추입 안 했어요. 그 중간서부터는 저기 올라가서 4코너 올 때는 다 네 번째 위치에 있었는데 5번째 위치에 다섯 있었다고. 번째. 예, 5번째 위치에 있었다고. 미스터 파크 선행마라고 하는데 그랑프리 우승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당대불패가 선행 나가고 미스터 파크는 그 뒤에 저기 4코너 때 두 번째로 있었고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행이든 추입이든 뭐 저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약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우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작년에 인디밴드가 우승할 때도 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4코너 당시에는 5, 거의 6위권에 있었다는 이미 뭐 거. 앞선에 이미 붙어서. 네. 6위권에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예전에 99년에 세강자가 우승할 때도 세강자가 원래는 선입 이런 식으로 계속 경주했었는데 그렇죠. 그랑프리 때는 출발해서 처음에 첫 번째 그 곡선에서 1코너 좀 돌 때는 거의 뒤에서 두세 번째 있었다고 했고 야 저거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반대편 직선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곡선 돌 때는 거의 두 번째. 3, 4위권에 겹쳤었거든.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원더볼트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서둘러서 일찍 올라올 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뒤에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원더볼트의 그 승패는 추입 타이밍에 또 달려 있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곡선에 4코너에 어디 위치 그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어느 정도 예상은 그러니까 5번째, 6번째는 있어야지 그게 승부가 되지. 안 그러면은 우리 다 원더볼트 응원하고 이거 지금까지 세월 때문인가? 전개로 좀 이렇게 좀 봐봤는데 제가 또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훈련을 많이 봐오시는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현재 훈련 상태로 봤을 때 좀 누가 눈에 띄는가 혹은 좀 훈련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냐라고 좀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더볼트의 상태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클린업 조이나 삼성제왕이 약간 삐까삐까 뜬다 좀 그거 좀 다이다이 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부경에서는 이제 뭐 벌마의 꿈이랑 매직댄서가 좋은데 특히 지금 가장 좋게 보이는 말이 경부대로라고 해요. 경부대로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렇게 좋게 보셨다고 이거는 훈련을 어디까지나 열심히 보셨던 그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저번 주에도 얘기 나왔지만 경부대로가 매니피로 되어서 이제 이길 수가 있을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그 그랑프리 우승했던 국산마를 봤었을 때 액톤파크 자마가 두 번 했었고 그다음에 포리스트 캠프 있었고 그리고 피코센트럴이었나요? 그 포리스트 캠프가 포리스트 캠프가 없어. 포리스트가 없었나요? 다 네. 없었고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랑 헷갈린 것 같아. 네. 어쨌든 그 액톤파크가 이제 인디밴드도 있었고 미스터파크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경부대로 이렇게 상태가 좋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좀 어떻게 지난주에 극복이 방송에- 되느냐? 극복이 될까요? 좀 경부대로가 만약에 우승하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앞선이 경쟁을 해가지고 앞선이 전부 다 무너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이긴다 그러면 경부대로는 지금 딱 여기서는 그 중간쯤에서 달릴 것 같단 말이죠. 중간쯤에서 자리를 잡고 앞선에는 안 붙을 거야. 그리고 너무 뒤에도 안 있을 거고 뭐 벌마의 꿈이라든가 뭐 저 고스트 위스퍼 뭐 메이저 킹 맥자스 얘네들이 앞선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무너질 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사실 능력 자체가 나는 뭐 원더볼트나 아니면 뭐 클린업 조이는 어린데도 얘도 장래성이 있어 보이고 다른 뭐 아니면 노바디 캐치미나 이런 애들보다 경부대로가 이렇게 안 강하다고 봐. 그래서 나는 능력 자체로 나는 얘를 인정을 안 해. 이 그랑프리에서는 매니피 자마여서가 아니라 능력 자체를 자체가. 능력 자체를 이 편성에서는 좀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순전히 혈통상으로 봤었을 때 좀 2,300m에서 좀 강점을 매니피 보인 자마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닌데 안 되고 있잖아. 외산마 중에서는 좀 보셨을 때 그 요번에 보면은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거리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P 얘가 많아. 맞아요. 여기 보면은
클린업 조이도 아마 APD 얘가 증손자일 거야. 그리고 모르겠다 그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삼정대왕도 APD 손자일 거고 맞아요. 천지불패도 APD 손자잖아. 그런지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없는데 아무튼 이 13마리 중에 3마리나 되면은 그래도 그 APD다. APD가 그래도 더트에서는 그래도 스태미너의 어떤 대표적인 계통이라 그런가 많지. 그 혈통 얘기 나온 게 제가 갑자기 그때 옛날에 뭐 포스팅 뭐 이런 거 보다가 쓰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서울의 출전마 중에 장미 언덕이 네. 예전에 그 뭐였지? 켄터키 더비 9위를 했던 그 말 중에서 뭐 시투인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시투. 반영제마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켄터키 더비 9위에 그 모마를 같이 두고 있는 이 말이다. 경쟁 사실 좀 혈통상 경쟁 기대치는 좀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장미 언덕 엄마 때문에? 예, 나는 엄마 미드나잇 루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미드나잇 루트에서 나오는 그 혈통적 기대치지 엄마 쪽은 엄마 생각도 안 쪽은 해봤는데? 딱히 예. 장미언덕도 외조부가 APD일 거야 이게. 맞아요. 예, 예, 근데 맞아요. 예. 근데 성장을 못했어. 나 기대 나도 많이 했거든. 기대치에 비해서 아직까지 능력 자체가 성장이 안 됐는데 능력이 거기까지인 건지 아니면 성장을 못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산에 갔으면 지금보다 조금 한 뉴욕 블루 정도 뛰지 않았을까? 근데 장미 언덕이 이번 대회 출전한 유일한 앞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300m에서 앞말이 우승한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순말들 쟁쟁한 순말들하고 또 4세잖아. 3세 앞말이면 그래도 감량이 커가지고 조금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데 4세 앞말이라 감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2kg 적게. 나이 순으로 봐도 3세마가 우승한 경우가 15번 중에 5번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4세마가 아니라 5세마예요. 5세마가 4번이고 그 다음에 4세마는 3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세마는 뭐 감량 조건도 없고. 순간적으로 5세말 찾고 있었는데 5세말이 경부대로 천지불패 경부대로 그다음에 6살 고스트 위스퍼 3마리밖에 없어요. 6세가 또 한 2번 우승했어요. 6세가 또. 네. 네. 전반적으로 라인업이 상당히 젊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2,300에서 이기려면 좀 고령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캐리어 이런 것보다는 이 패기와 힘 3세, 4세, 커리어. 5세 요 때가 거의 한 90%, 80% 정도는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3세 우승 많은 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 감량 있죠. 그렇지, 감량 있죠. 그러니까 있죠. 12월이잖아. 이제 보름만 지나면 4세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성기에 이제 거의 올라선 시점인데 감량까지 있어. 감량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맞아. 볼 수 있지. 그쵸, 3세마가 55고 이제 4세마가 58kg. 네. 패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거세말이 네. 9마리가 우승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거세마가 그러니까 순말인데. 패기가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2,300을 할 때 옛날에는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생산을 안 할 때라 말들을 다 거세를 했던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순말이라고 다 봐야 돼. 이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왔던 아픔이지. 그 친구들의 아픔인데. 예. 그 친구들 한tom에 느껴. 아픔을 통감하고 계시네요. 그런 거 느끼지 마시고. 근데 또 저기 하기에 보면은 미스터 파크도 거세마였고 터프인도 거세마였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참 그런 점에서 생산 완료도 안 됐다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픈 거기도 하고. 지금 어디가 강자는 있어요? 거세만 아니에요. 순말이지. 정자가 없어서 무정자층이어서 그렇지. 아니 무정자가 아니라 잠복고환. 잠복고환 맞아 잠복고환. 신비로운 생식의 세계. 리딩. 갑자기 19금 방송이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 뭐 일단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은 좀 이번에 투표소에 갔더니만은 이제 손돌림께서 기수분들 좀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기수분들께 들었을 때 좀 특히 좀 기수분들 자기가 타는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던가요? 뭐 다들 자신감 있게 말씀들 하시고 우리 찬호 기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그랑프리 기다렸다 그런 인터뷰 했었고요. 그랑프리만 너무 기다린 거 아니에요? 호주 와서 그 호주 온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호주에서 경제도 못 뛰고 와서 이제 또 하니까 그다음에 누구냐 하만식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업 조이 이제 기승을 하는데 클린업 조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탈 때마다 조금씩 그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뭐 기대한다
예, 기대는 하는데 뭐 그렇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렇게 무리는 안 하겠지만 뭐 될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부산에서 김영군 기수 같은 경우는 노바디 캐치미 뭐 벌마의 꿈이나 언비터블이 아니라 예, 원더볼트. 원더볼트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광역 시정배처럼만 타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 하셨고요. 네. 후지 기수는 제가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사진도 찍고 사인까지 받았는데요. 그래서 광팬이더구나. 예,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교사님들 이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서울 조교사님들을 좀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왜 심의경주 말로 지정됐던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그 언비터블이랑 삼성제왕이랑 또 나오는데 언비터블 같은 경우에는 조교사님께서 굉장히 좀 욕심을 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꼭 그랑프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가 갖고 계셨대요. 뭐 이건 오프 더 레코드 이거 방송을 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를 말하고 있는데 뭐 인기 투표로 결정되다 보니까 진짜 투표에 굉장히 또 신경 많이 좀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예정을 많이 드러냈었고 당시에 이제 KR에이커 클래식에서도 그 방해만 없었으면 충분히 어떻게 한번 가능성을 내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아쉬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번 대회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서 열심히 나올 것 같아요. 언비터블도 굉장히 네 그랬었고요. 네 다음에 또 뭐 장미 언덕 같은 경우도 네 뭐 지금 뭐 박대eng 조교사로서는 일단 최근에 좀 성적들이 꾸준히 괜찮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앞선에서 좀 추임력을 좀 발휘해 준다면은 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꾸준히 괜찮진 않았지. 내가 그래서 나도 지금 성적 보고 있는데 계속 당황했다. 한뭐 586건에 있는데 삼성제왕 같은 경우도 사실 뭐 2,300m 거리가 는 거 하나가 변수지 상태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제왕은 어떨까요? 뭐 직전에 워낙 신승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삼성제왕도 난 진짜 뭐 약하지 않다고 보는데 마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응원을 안 하게 돼.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마주. 네. 아니 근데 그 마주는 이제 둘째 치고 말 자체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나? 나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왜?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이 정도 편성해서 얘가 뭐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안 되는 건데 왜 나왔을까? 근데 진짜 메이저킹도 출전을 해있다는 사실에 제가 새삼 깜짝 놀랐는데 메이저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랑프리 우승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가 돼? 우리 뭐가 돼? 최근에 메이저킹 같은 경우 은퇴해야 되나? 저기 뭐야 좀 출전 주기가 네. 11월 달부터 좀 요상했어요 모양새가. 그렇죠. 11월 28일 경주가 가장 최근 경주예요. 계속 2주 출전했어요. 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 경주로 그래도 멋진 은퇴 경주를 그랑프리로 잡아주셔갖고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네. 지금 아무래도 이 그래도 우승하는 냄새가 거 아니야? 나요. 이거 냄새가 나요. 아니야. 안 돼. 안 돼요.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일단 메이저킹의 마지막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전에 개선 장군은 은퇴 앞두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4번 출전했어. 맞아. 근데 메이저킹은 아까 어디서 봤는데 얘가 그랑프리 나오는 게 원래 그랑프리 뭐 11월까지 뭐 그거 안 하면은 못 나온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원정 갔다 오고 뭐 3세 최고 3세마라 그런가 아무튼 뭐 그랑프리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대.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은퇴 경주로 앞으로 또 나오지 말고 마지막 날 또 나오지 말고 이게 그냥 은퇴 경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2주 뒤에 부산에서 나오면 2주 뒤에 그게 부산. 그럴지 몰라. 개선무상도 그랬고, 개선무상이래. 개선 개선장군도 그랬거든. 아이. 어쩔 수 없죠 뭐. 나와서 뭐 상금 벌 수 있는 만큼 벌어가는 게 맞죠 뭐. 생선 환류에 쓸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환류시켜라 하는 마사회가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원더볼트 같은 경우에 지용훈 조교사님은 이제 저 취재를 했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별 크게 말씀을 굉장히 피하셨어요. 되게 조심스러우셨어요. 언급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게 저번에 아시아 챌린지컵 당시에도 제가 이제 새벽 저거까지 따라가면서 원더볼트 상태 어떻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뭐 그냥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워낙 큰 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기누설이죠. 청기누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 의뢰 조교사님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우승 후보방 혹은 입상 도전말을 출전을 시켜놓고 대상 경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다들 긴장하시거든요. 얘기 잘 안 해주시려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근데- 얘기했다 잘못될까봐. 근데 얘기해야지. 얘기 자꾸 이렇게 팬들도 궁금해하는데 얘기해 주셔야 팬들도 좀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이해는 가요. 대상 경주 앞두고 그 떨리는 심정은 이해가 가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대상 경주 출전하는 말은 오히려 안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조교사님들한테. 아무튼 원더볼트가 좀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일단 네. 서울의 희망이죠, 뭐. 예. 근데 이거 저기 15번의 그 2,300m로 치러진 그랑프리 그 경주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1번에서 4번 게이트가 앞쪽에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뒤쪽에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2,300m면은 아무래도 중간 흠이 이쪽에 훨씬 더 유리하죠. 앞쪽에 아무래도. 있으면 같이. 또 물어본 어떤 그 느낌 봤을 때는 뒤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정답은? 네. 정답은? 뽑아야지. 앞쪽에 있는 게이트가 훨씬 유리해요. 빠밤. 아, 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그래요. 그러니까 1번에서 4번 게이트까지가 우승 횟수가 6번이고 5에서 8번 게이트 했을 때가 4번이고 9번 이후가 5번이에요. 확률적으로 지금. 앞쪽이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별 차이 없네. 아, 오빠, 진짜. 아니요. 이런 식이에요? 5번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별 상관없는 걸로. 빠밤. 자, 이거 넘어가죠? 비슷한데요? 조합상이 터지신 것 같습니다. 막 뭐야, 이게. 크게 웃고 계시는데. 1번 야, 이게 웃기다. 아까 거 안 웃겼는데 이게 웃기네, 이게. 한 번 더 우승했어. 1번 클린업조, 2번 벌마의 꿈, 3번 월드보트, 4번 네. 러시아스. 여기서 우승만 나올 것 같은데. 오빠가 벌마의 꿈하고 원더볼트 응원하죠. 아니요, 클린업조이도 응원해요. 왜, 3마리? 네. 네, 1, 2, 3번. 자, 화이팅! 이번 대회에서는 아끼시는 경부대로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은 응원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7상승씩 경쟁자 하나 또 물리치고. 많이 지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우승에 대한 얘기지, 7위 안에 안 넣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우승이 1, 2, 3번이면. 네. 그럼 뭐, 더 이상 또 어떤 방향에서 또 나올 수가 있을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서울말이 이길 수 있을까? 원더볼트가 사실 아쉬운 대목이 이 말이 작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말은 주폭으로 뛰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근성과 투지만으로 오로지 그렇게 뛰는 말이라서 입만 호흡도 정말 중요했었고 여태까지 늘어난 거리 2,300m가 과연 될까? 사실 마방에서도 조교사님은 이제 말이 워낙 작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장거리는 잘 안 가고 였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 그랑프리 때 무조건 참고 타라. 참고 딱 한 발만 쓰자 해서 정평수 기수가 이제 5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경험이 있는 원더볼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라서 그거보단 조금 더 욕심을 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말이 작다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바로 옆 게이트 솔직히. 벌마의 꿈 최고가 비교가 바로 벌마의 꿈이 막 520, 뭐 530 막 이러는데. 510이다? 근데 이제 과연. 또 이런 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기록의 허실? 뭐 이런 건데 네. 부경 경주마들이 기록이 좋잖아. 근데 부경이 확실하게 서울보다 주로가 되게 지금 흐름이 빨라. 이 부경은 그 모래 교체를 한 적이 있나? 보충 말고 교체. 올해 최근에. 여름에 했었어요. 보충 말고 교체. 교체를 했었어요. 교체? 예, 했었어요. 올해? 예, 올해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빠르지? 교체 안 빨라진 거 아닌가? 아니야. 교체하면 느려지지. 무거워지죠. 주로가 무거워졌어요. 오래되면은 빨라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르다면 모래도 분쇄가 돼가지고 입자가 고와져. 그러면 주로가 빨라진다고. 그 모래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기록이 나오는데 부산이 올해 교체가 됐으면은 그렇게 빠른 기록이 나오는 것도 왜 빠르지? 모래가 말의 능력이 우위라고 봐야죠. 스피드가 더 좋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능력도 좋은 건 맞는데 부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로가 빠른 것 같던데. 근데 빠르다 해서 그 빠른데 익숙해져 있었던 애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기록이 많이 늦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록을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도 내주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대상 경주의 특성도 뭐 가미가 되겠지만
부산 말들 자체의 그 스피드 자체가 서울에서도 그 정도 스피드는 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잘 뛰는 말이 잘 뛴다. 브리더스컵 때 보더라도 이세마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갔던 브리더스컵에서도 맞아. 스피드로 저기 가는 우리 부산 말들 다 1, 2, 3작 다 해버리고 그다음 와서 저 서울의 희망 아이콘이라고 했던 코스모스킹 7마신차 7마신차로 졌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부산 자꾸 가볍다라고 꿈오빠가 주장하고 계십니다. 가벼워. 과연 이번 가벼운 게 그랑프리에서 한번 결론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 없다면 각자 좀 응원하는 말 한 마디씩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순돌님. 저는 뭐 항상 우승마죠, 얘기하지만 우승마. 그러니까 한 마리 우승마라고 나는 탑7을 할 때 난 얘를 1등으로 놓을 거야 하는 말 있으신가요? 벌마의 꿈. 벌마의 꿈. 무조건 네. 상태 메시지 바꿨어요. 카톡 상태 메시지. 벌마의 꿈으로? 네, 벌마의 꿈으로. 참고로 이제 한 1년, 2년 가까이 감동의 바다 아니셨나요? 작년 그랑프리 때 벌마의 꿈 했다가 1년 만에 바꾼 거죠. 네. 우승만은 이제 벌마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응원하는 말은 또 벌마의 꿈이신가요? 응원한 말도 뭐 벌마의 꿈이고 응원하는 말은 원더볼트도 응원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클린업 조이도 응원하고 또 경부대로도 응원하고. 예. 그럼 서울과 부경에서 좀 우승 가능성은 이제 부경에 이번에도 승리다 이런 생각이신 거겠네요. 이번에는 브리더스컵에서는 서울의 희망 우리 코스모스킹을 많이 응원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산에서 좀 더 저기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변이 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변이 난다 그러면은 천지불패가 좀 저기 할 것 같고 저는 그 정도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인기만 다 얘기했네. 인기만 다 얘기했어. 인기마가 들어올 것이다. 네. 할 게 없는데 이제 다 얘기해버렸어. 아니 그걸 말 안 한다니까. 왜 물어봐. 한 마리만 하지 막 실제로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보니까 거의 뭐 인기 5위 벗어나는 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긴 했었어요. 이제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 다음에 어떻게 아니면 꿈님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저 본인의 뭐 인기 말 중에 인기를 끌만한 말 중에 얘기하는 거는 노바디 캐치미하고 언비터블 두 마리 있네. 아니 본인이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우승마를 네. 얘기하시라고. 우승마? 나는 일단 그 5마리를 내가 그 놓고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클린업 조이 원더볼트 천지불패 노바디 캐치미 언비터블 5마리 가지고 조합을 할 거야. 아 우승마는 모르겠고. 돌리시겠다. 간단하다. 돌리시겠다. 배당 보고 그냥 돌리는 거지. 근데 다 주로 뒤에서 그러니까 중간이나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 다 말들이. 그런 쪽. 앞선에 있는 말들은 없는 것 같아. 주로 그런 그 취향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보실 때 관점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경주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그 앞서서 막 그 치열하게 싸우다가 무너지는 그림을 나는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벌마의 꿈 이번에 압도적인 인기일 거라고 지워버리잖아 그냥 배당을 노리고. 작년부터 지워오셨습니다. 그 벌마의 꿈 작년에는 그래서 꾸준히 지워오셨습니다. 벌마의 꿈 나중에 벌마의 꿈이랑 꿈님이랑 한번 대면시켜드리고 악연이야 둘 다 악연. 꿈인데 어이씨. 네. 뭐 하는 거야? 마타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우승마 주차 출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응원 말을 얘기를 하세요. 응원하는 응원 말. 말은 저 솔직히 응원하는 말은 원더볼트인데 우승 예상만은 이번 벌마의 꿈이거든요. 저는 작년에도 벌마의 꿈을 노렸고 올해 다시 한번 노립니다. 꾸준히 맞아 저번에 얘기 나왔는데 벌마의 꿈으로 내기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내기하자 오빠. 아이 뭐 그냥 배팅해서 따면 되는 거지 뭘 그 이제 내기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나는 오빠가 7상승시 못 맞추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자 뭐더 얘기해요?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노바디 캐치미 요게 아침에 충분히 가져가지. 김영관 조교사가 2마리 아까 전에 출주를 시켰는데 매직 댄서가 벌마의 꿈과 좀 잘만 비벼주면은 왜 자꾸 우리 벌마의 꿈을 자꾸 그래요 정말 다들. 야 인기 나중에, 1위만 항상 네. 그 견제를 받게 돼 있는 거야 인기 1위만은. 네. 무너지면서 이게 예,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제 직선주로 해서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바디 있어요. 캐치미가 네네. 역전을 할 것이다. 네. 다들 이제 투표소에서도 막 벌마의 꿈 견제가 들어올 건데라고 했을 때 이천 기수 굉장히 좀 약간 울컥하셨어요. 누가요 하시면서 누리불패 탔던 기수 맞죠? 네, 맞습니다. 못하던데.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아까 그거에 다른 이 마타리 언니랑 좀 다른 의미에서 기분이 나쁜 게 왜 매직 댄서가 희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매직 댄서 응원? 언제 몇 달 전부터 매직 댄서 응원해왔던 것 같은데 전 매직 댄서입니다. 매직 댄서 제가 7상승에 자신이 있는 건 매직 댄서가 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도 또 하나 주나? 희생타가 아니라 그 주행 수도 자체가 메이트에서는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고 버티면 승부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주행 수대로 메이트에서는 앞선에서 뛰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노바디 캐치면은 어차피 뒤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지. 꼭 희생타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지.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큰 대회고 마지막 있는 대선 경주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전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이 변칙적인 전개보다는 가장 자신 있는 전개를 할 것이고 그럼 매직 댄서는 앞에 가야 되거든. 그냥 모래 받는 선입권 거보다는. 가지 않을까요? 8번 게이트고 하니까. 아니, 지난번 대통령배 때 너무 앞에 나와서 오버페이스 하다가 죽은 게 너무 한으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손을 왜 가? 어이없더라. 진짜. 이번에 우리 지희 오빠 나오니까요. 지희 오빠가 네. 잘. 차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찬호 어떡할 건데? 찬호는 비공식적으로 응원할 거고요. 네. 너무 인기가 많으면 좀 매력 떨어지니까. 근데 이 얘기도 별로 재미는 없을 텐데요. 2,300으로 치러진 그 그랑프리 15번 중에서 재밌을 것 같아. 직전 경주에서 1위를 했던 경주마들이 우승했던 경우가 13번이에요. 맞네요. 대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에서 그러니까 그랑프리에 출전하기 바로 전에 출전했던 전에, 경주에서 우승을 한 우승했던 말. 경우가, 예. 근데 일곱 두나 그래. 일곱 두나 있어. 직장에서 우승한 말이. 그럼 벌써 6마리 줄였잖아. 몇 마리 질 말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 기록이 우리나라 그랑프리의 기록이 그렇다는 거. 예. 그렇다면 클린업 조이, 벌마의 꿈, 원더볼트, 그 다음에 삼정제왕, 그 다음에 경주대로 노바디 캐치미, 언비터블까지 있네요. 네, 요 중에서 확률이 높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몇 도? 13번. 직전 경주에서 우승한 경주마들이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경우가 13번. 네. 근데 직전 경주 1700m 우승하고 이번에 또 우승. 이거는 좀 그런 경주마들 굉장히 많아요. 미스터 파크 그 직전 경주 몇 메터 같아요. 1600이에요. 네, 1600. 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뭐, 또, 다르게, 조각상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우리가 저평가했다. 뭐 이렇게 딱 지적해 줄 수 있는 말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제가 미안해요. 재미없으면 죽어. 진짜. 저기 그랑프리 그 2315번 중에서 그 산지가 어느 나라 산지 그 경주마가 가장 많이 우승했을 거예요. 뉴질랜드 호주면은 진짜 이건 비겁한 거예요, 오빠.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2300 중에서. 미국이죠. 미스터 프로스펙터. 미국산이 제일 많긴 해요. 그쵸. 6번인데 국산 경주마 몇 번 우승했을 것 같아요. 2300에서. 국산마 3번, 2번. 5번 우승했어요. 5번이나 되나? 네. 뭐가 있었지? 세상자 그 감량 즐거운 있죠. 파티, 플라잉캣, 캣, 미스터 파크, 그 인디밴드. 미스터 파크 포인마잖아. 포인마 둘, 국산마 셋. 어쨌든 그 포인마 국산마 아니야? 그렇지. 국산마잖아. 누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근데 재미는 없었다. 재미는 없었죠. 진짜. 자, 오늘 중으로 순돌이판 죽는 거야. 진짜. 그러면 뭐, 어떻게 또 더 이상 저희가 또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7상승식 화이팅. 화이팅! 1억 2천 여러분들 모두. 꼭 타시길. 네. 내가 되면 공약 나온다. 공약! 제주 3박 4일 최소한 北海道 3박 4일 재밌다. 이거 공약 한 홋카이도? 번씩 할까요? 우리 1억 2천 되면. 내가 되면 홋카이도. 홋카이도 한번 가자. 홋카이도 가는 걸로. 목장 한번 갔다 오고. 저는 아리마기넨도 봅시다 같이. 꼭 홋카이도. 돈이 그 전에 나오면. 저는 1억 2천 되면은 저는 이 바닥을 떠날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 뭘 해주는 거를 뭐 하나 해주고 떠나시면 안 될까요? 소주 한잔 사고 마는 거야? 소주는 사
할게요. 소주 한 잔, 너무 약한. 야, 우리 빨리 마무리하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1억 2천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뭐, 이거 우승만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그런 것들, 부가적인 것들 좀 많이 혜택을 있을 때 좀 많이 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경주 때 이제 경마장 오실 때 빨간 옷 입고 오면은요, 그 뭐 상품 주는 거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요. 비타 500. 비타 500 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크다. 돌려 원통 돌려갖고 네. 뭐 화살 틱 던져갖고 맞히면 뭐 비타 500 뭐 물통, 물통 강섭, 뭐 이런 거 뭐 상품도 무릎담요. 있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뭐 빨간 양말이라도 하나 신고 이렇게 한번 그런 거 안 쳐줘요. 안 쳐줘요? 빨간 양말 목도리 안 쳐주고 상의, 하의 이것만 쳐주더라고. 되게 까다로운 드레스 코드? 그딴 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붉은 엄마입니까? 나 빨간 옷이 없어. 나도 없어요. 네, 고급 우산이 필요하시다면 내복이라도 한번 입고 와보시는 걸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더해진 이야기 에필로그 그랑프리 편을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더해진 이야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더해진 이야기 에필로그에서는 아마 이제 한 해를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의 방송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경마계에 있었던 뭐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판할 거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승전 까기. 네, 많이 준비해가지고 올 테니까요. 또 들어봐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즌 2 할 때는 더욱더 더 준비를 해서 올 테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웹 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몽팟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까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마지막 저희 더해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자 오늘 고생 많았어. 아니, 고생했어요. 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